김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DMC 미디어가 SBS의 계열사가 된 지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여러 클라이언트 분들 만나면서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조만간 뭔가 나오겠네요. 나오면 소개서 좀 전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대에서는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고 시대가 됐습니다.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조금은 좀 복잡해진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렇게 복잡해진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미디어 전략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AMC를 해야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IMC 전략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미디어 이용 형태의 변화와 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패러다임 변화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IMC 전략도 바뀌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TV와 인터넷 중심으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방송 광고와 함께 인터넷과 크로스 미디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린 윈도우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리고 사실 인터넷 PC 시대에서는 인터랙티브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프로모션을 되게 활발히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를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콘텐츠를 잘 만들고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배포를 합니다. 이렇게 모바일 시대에 최적화된 그런 전략을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트리플 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미디어에 맞는 전략을 짜고 실행에 옮기면서 성공적인 IMC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들도 많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많이 성공하는 캠페인들이 많은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대표적인 사례가 이슬라이브라는 캠페인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럽들이 저녁에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셜미디어에 바이럴을 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많이 성공한 사례가 많이 회자가 됐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나이키라든지 레드불 그리고 이런 이마트 등 스토리 중심의 이마트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많은 성공 사례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광고주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전략을 실행에 따라 놓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컨텐츠의 양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의 컨텐츠가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조금의 어떤 엣지랑 차별 전략이 필요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컨텐츠 홍수 속에서 조금의 엣지를 갖고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7월 22일이었죠. 런닝맨에 톰 크루즈가 출연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홍보하기 위해서 출연했는데 만약에 디지털에서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 광고가 나왔다면 나름대로 되게 임팩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SBS 광고팀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TV에 미션 임파서블 런닝맨 진행할 때 광고가 편성이 되었나요? 물어봤더니 22일날 3개가 편성이 됐고 29일에 하나가 편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디지털과 동시에 진행했다고 하면은 저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확언 드립니다. 요게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DMC와 SBS를 함께하는 IMC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즉, 이렇든 지금 현재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요소가 통합이 돼야만이 엣지를 가져갈 수 있고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요. 제가 그 엣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를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커버리지 확대와 타겟팅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컨셉은 모든 디바이스에 광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연관성이 높은 콘텐츠에 광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서두에 컨텐츠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좀 제대로 재미나게 퀄리티가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은 생뚱할 수 있는데 IMC에 퍼포먼스를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내용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커버리지 확대와 타겟팅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상민 씨를 토대로 한번 스토리를 구성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상민 샴푸 광고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푸시하는 게 아니라 이상민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TV 미디어까지 확장을 해서 커버리지까지 함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뭐 틈새 어필 하나 하면 저희가 이렇게 SBS의 결사가 되면서 이렇게 화제의 중심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저희의 또 다른 경쟁력이 생겼다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우선 디지털의 가장 대표 주자죠. 유튜브와 SMR을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워낙에 자체 타겟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기에는 타겟팅이 조금 부족하고요. 저희가 실행하기 위한 전략에는 유튜브의 타겟팅 옵션으로 좀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exam을 할 수 있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노출시킬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혹시라도 노출이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유튜브 내에는 SBS 여러 채널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출량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MR의 활용입니다. 다행히 SMR은 현재 프로그램 위주로 좀 타겟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클릭 타겟팅이라든지 프로그램 타겟팅을 정확히 활용해서 유튜버 동일한 전략으로 실행해 오기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는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프로그램 타겟팅과 클릭 타겟팅을 통해서 유저할 때 조금 더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게 저희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TV 미디어 확장을 통해서 유저 커버리지를 극대화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동일한 저희가 전략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GRP라든지 위치를 올리는데 사실은 TV 미디어만큼 효과적인 매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부사의 전후의 광고를 진행을 해서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부사 애플용 광고를 활용하겠습니다. 가상 광고를 통해서 확실하게 유저한테 각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와 TV 미디어의 동일한 프로그램, 동일한 타겟팅을 할 경우 나름대로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요약을 드리면 광고와 프로그램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프로그램 타겟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와 TV 미디어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IM 전략의 첫 번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추상적으로만 저희 간접적으로만 이걸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좀 패키지 구성을 해봤는데 그거는 구성 예시입니다. 물론 각 항목과 단가나 그런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키지를 구성할 때 저희가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해서 추가 보너스까지 제공해드리는 베네핏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보너스를 얼마를 드리겠다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따라 다 그레이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보너스를 드릴 때 TV 미디어 예산 따로, 디지털 미디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너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만약 그 보너스에 대한 부분을 TV 미디어에 진행하고 싶다 하면 저희가 TV 쪽에도 제공해드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아예 패키지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의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DH에서 준비한 통합 효과예측 솔루션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드려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섹션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미디어의 커버리 확대와 타겟팅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저희는 이슈가 되고 있는 TV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에 집중을 하고 광고주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타겟팅 도출시키겠다라는 것이 그런 핵심 미디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 있는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계실 텐데요. 하나의 캠페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섭외를 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고, 제작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성공 확률은 사실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여야 하고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백지 상태에서 무언을 만든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성공을 위해서 기존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모바일 미디어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존의 유명세를 활용한다, 그리고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최적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PPL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PPL과 좀 협찬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광고 효과는 있습니다. 이미 광고 효과는 입증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PL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프로그램 선정을 하게 될 경우 이 PPL의 어떤 기존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이 영상을 제대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된 컨텐츠 자체를 일회성을 휘발시키기 좀 아깝기 때문에 IMC 관점에서 디지털 채널에서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전략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PPL을 진행하시고 그 영상을 잘 활용해서 디지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PL 영상을 활용해서 콘텐츠 광고를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을 가능하기 때문에 IS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런 영상은 이미 유저들이 너무 익숙한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제작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까지 저희가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주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커머스에 업로드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려고 하시면 제품 이미지를 강조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에 많이 이용하시는데 소셜미디어에 맞게끔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스냅 컨텐츠 형태라든지 카드리스 형태라든지 그걸 저희가 그렇게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미 방송에서 익숙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유저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존의 유명세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디지털전에 잘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저들이 볼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SBS님이 다양한 소셜 채널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바이럴할 수 있게 저희가 패키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고 바이럴되는 패키지가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방송 콘텐츠를 디지털 채널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이라든지 저작권 이슈가 있는데 이런 IP 이용권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복잡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드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어떤 방송 콘텐츠를 활용해서 기존의 유명세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바일에 대한 최적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딕에 대한 내용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SBS에는 모비딕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을 눌렀네요. 내가 이걸 숨겼어야 되는데 양세형의 슈터뷰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사례는 카스맥주 모델레이터 고든림지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나름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브랜드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자연스럽게 이 브랜드를 노출시킴으로써 재미와 함께 광고 효과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수치적으로도 누적으로 한 700만 뷰 이상 봤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내어드렸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비딕이 도대체 어떤 플랫폼이길래 이런 저희가 성과를 내어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은 아이디어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티라든지 좀 화제성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단점을 극복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모비딕 플랫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SBS의 인프라라든지 제작 환경, 노하우가 그대로 가려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퀄리티는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셀러버 섭외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화제성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퀄리티와 화제성 이 모두를 저희가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질적인 부분까지 타 플랫폼과는 차별적으로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양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광고주의 니즈는 다양합니다. 로고사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양적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저희가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세형뿐만 아니라 박래라든지 이상민 등이 출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가 원하는 컨셉에 따라 저희가 제작해 드릴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저한테 도달하는 발전 역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모비딕의 구독자 수는 80만 명이 넘습니다. 즉 자체적인 체력만으로도 많은 유저한테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고 도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광고주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디언스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 DMC 미디어와 함께 좀 패키지를 만들어 봤고요. 말씀드렸던 모비딕 자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은 전체 80만 중에서 보통 한 30에서 50만 정도의 도달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DMC 미디어와 함께 추가로 조회수 부스팅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한 50만 정도 추가 오디언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고 한 100만 명 유저한테 저희의 콘텐츠를 도달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세스를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이렇게 도달시킨 이후에 만약에 기확보된 유저들에게 또 다른 프로모션을 노출하고 싶다는 광고주분이 계시면 이렇게 리마케팅을 통해서 기존의 모수를 모은 유저들한테 광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리마케팅과 리타게팅이 효과가 우수하고 적용이 우수하다는 점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100만의 유저한테 또 다른 프로모션을 하고 싶으시면 그 오디언스를 타겟팅을 통해서 재노출시킬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말씀드린 장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콘텐츠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 오디언스 부스팅을 통해서 추가 오디언스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유저들을 토대로 리타겟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모비딕과 함께 만든 패키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두 번째 키워드인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잘 만들어보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모비딕을 활용해서 제대로 재미나게 만들어보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키워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DMC 미디어가 명색이 디지털 미디어 웹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퍼포먼스 쪽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이 IMC의 퍼포먼스를 한번 더해봤습니다. 우리는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한 손에 있는 리모컨이 있고요. 한 손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모습들이시죠. 이게 사실은 TV와 모바일에 되게 엄청난 연결고리가 되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디어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진행된 사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방송 이후에 쿼리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고 여러 광고주분들이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같이 진행하고 계시죠. 이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요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데이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통해 저희가 퍼포먼스 플래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초기 붐업 시기에 초기에 유입 유저의 진화를 길목을 지키겠습니다. 예상하시죠? 네. 포털 미디어의 상단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검색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상단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뢰도가 우수합니다. 최근에 그 블로그 마케팅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신뢰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이제는 블로그 마케팅 자체가 광고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광고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정보법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정식 상품을 구매를 해서 신뢰도를 줘서 많은 유입을 시키자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방송과 그 풀 퍼포먼스에 대한 결합입니다. 방송 시기에 맞춰서 미리 세팅을 해두게 되면 방송 직후 붐업 시기에 유입된 유저들은 블로그 마케팅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언드립니다. 자, 이렇게 유입된 유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입된 유저들이 모두 제 특정 제품을 구매를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저들은 유입된 유저 중에 구매하는 유저보다는 그냥 이탈하는 유저가 더 많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도 저어라. 그런 말이 있듯이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유저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유입 이후에 구매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유저를 잡는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우선 저희 DH 미디어에 통합 SDK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통합 SDK 장점은 저희 하나만 설치를 하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등 여러 플랫폼 SDK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청난 편리성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걸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설명드렸던 저희 피어 플랫폼을 통해서 퍼포먼스 플래닝을 진행하십시오. 통합 오디언스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의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성과 그리고 광고 효과, 즉 로아스까지 저희가 다 담보해 드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전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그 퍼포먼스 플래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앞에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C에 퍼포먼스를 추가한 이유는 이제는 통합 관점에서 모든 걸 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이제는 더 이상 다르게 다루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통합 관점에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IMC와 퍼포먼스를 잘 묶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퍼포먼스 플랫폼 플래닝입니다. 이제는 다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고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재미난 광고 콘텐츠를 통해서 미디어의 경계를 넘고 연관성 높은 프로그램과 광고를 노출하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IH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이미 많은 대행사와 광고주분들은 이렇게 통합 관점에서 많은 IH 전략을 짜고 실행에 옮기고 많은 성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존재하는 어떤 IH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DHBD가 미디어 랩사로서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그 고민의 결과는 저희만의 프로세스를 마련해 드린다는 게 저희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미 잘 짜인 전략을 저희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한번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SBS의 기능과 그리고 저희 DH 미디어의 기능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입니다. SBS의 간접 광고라든지 방송 광고 영역, 그리고 저희 DH 미디어의 어떤 디지털 영역을 합쳤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디어 커버리지 확대와 타겟팅 강화라는 부분을 저희가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입니다. SBS의 가장 큰 장점인 컨텐츠 제작에 대한 영역이고요.
방송 콘텐츠 물론이고 디지털 콘텐츠도 제대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퍼포먼스는 저는 전체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단계부터 정교한 플랜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그래야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둘 다 가져갈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보다 우수한 성과를 저희가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DMC 미디어가 SBS 미디어 그룹의 계열사가 되면서 방송과 디지털 모든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IMC 전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세스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마지막 키워드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적인 IMC 캠페인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부분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를 끝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